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워낙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나 이번 주까지도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변동이 될지 단기적으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들 하는 얘기가 원래 이제 매년 마지막 2주 동안은 항상 네. 미국 증시가 가장 호황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만큼 네. 미국 증시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또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미국 증시 단기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트럼프 이 집권 1기 당선 이후에 11월 주가 추이, 12월 현재까지 추이가 사실상 좀 비슷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그 당시보다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아진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는 미국의 이 기술적 분석상 ADR 지표도 지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7 위주로 올해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은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한 이 기조가 이후에 조정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1월과 2월까지도 조금 더 견고한 흐름들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이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던 일부 종목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견조한 AI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사실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 때문에 동조 수급을 좀 이끌지 못했지만 미국은 AI 모멘텀이 다시금 좀 부각되면서 선별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버는 AI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다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FOMC를 좀 앞두면서 사실 일부 어떤 수급은 좀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해소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사실 영향보다는 좀 내년도에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 일정들을 일부 좀 소화하고 난다면 다시금 1월 초에 CS2025라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일정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수급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사운드 하운드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썼는데 테슬라도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부 목표 주가들을 상회했는데 추가적인 목표가가 다시 설정되지 못했지만 수급이 조금 더 견조하고 더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재반 여건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단기 고점 부담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 기간 이전까지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가 지금 며칠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한 기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참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 많아서 네. 사실 뭐부터 살펴봐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체크해 봐야 될 매크로 지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판매 지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첫 번째 최근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를 좀 보면 16일 날 11월 이 실물 경제 지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18일 날 일본에서 발표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좀 20일인 날 FOMC가 지금 현지 시간은 18일부터 좀 열리죠. 근데 한국 시간에서 19일, 20일이니까 20일 날 좀 발표되는 FOMC 결과.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중국 실물 경제 지표를 왜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이전 상무부가 좀 발표했던 이 경기 부양책의 이 강화된 조치가 이전 이 상무부 발표 때는 좀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좀 못 미쳤어요. 이 부분이 경제공작 회의에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들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이점들이 기대감으로 좀 일부가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의 메시지를 좀 보면 재정 적자율 그리고 국채 발행을 좀 높이고 지준율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좀 볼 수 있는 LPR을 좀 낮추겠다는 것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시점은 좀 언급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번에 11월 실물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12월에 일부 지준율 0.25포인트 인하 이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차이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됐을 때는 이관신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것을 좀 교체한다 이 정책이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생산이랑 투자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컨센에 좀 미달하면서 중국도 약간의 좀 우려감이 일부가 있었고 이제 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한 소매 판매가 한 5% 정도 좀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투자라든가 생산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만약에 양원 지표를 보여주면 중국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어떤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의 내수 진작 내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지준율이라든가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12월 달에 이 지준율 0.25포인트의 인하를 이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좀 없는 게 전체적인 상황인데 12월이 아니면 내년도 1월 정도에는 0.25포인트에 대한 이 우대금리 인하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표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주목을 해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9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이 FOMC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날 19일 오전 6시 반에는 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BOJ가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지금 달러 엔을 봤더니 153엔까지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지금은 또 동결 이야기가 또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크게 좀 우려되고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공포 심리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도가 좀 단계적으로 좀 클 것 같고 지난 3월에 이 제로 금리를 좀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7월 말이었죠.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이 부분이 8월 초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때문에 패닉셀 장세가 좀 이어졌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조가 그 이후에 뭐 완충을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일본 뭐 BOJ에서도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11월 중순에서 말로 좀 이어지는 OIS 시장에서 금리 인상 부분이 66%를 좀 제시를 했다는 거죠. 확률이 6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10%대로 좀 떨어졌는데 정책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2%대까지는 아직 그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좀 타당한 것인가라는 어떤 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다만 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2025년도 1월에 BOJ 통화정책 회의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선호도가 좀 올라갔다는 점. 한 55%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향들이 이 자녀 이 청산 물량들이 좀 남아있다면 시장에 영향을 좀 일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12월까지에 대한 금리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있을 BOJ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쪽에 지금 무게가 쏠려 있는 것 같고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꼭 염려를 해둬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바로 FOMC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에서 25bp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점도표 자체가 좀 재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 그리고 점도표 변화까지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패드워치가 전망했던 부분에 96%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된다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도에서는 11월 달에 최근 나왔던 매크로 지표,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도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했다는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에 좀 부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다만 이제 11월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대체적으로 컨센 부합은 했지만 이게 0.1% 정도 좀 상회했다는 것은 연준이 생각했을 때 금리 이 물가가 좀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네라는 부분들이 완화적 이 인하 정책보다는 좀 매파적인 인하 정책으로 좀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만 과연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라든가 속도 조절에 관련된 어떤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속도 조절 좀 언급을 했었고. 근데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주장했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너무 서둘러서 높였기 때문에 빨리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온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매파적 기조가 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봐야 안다. 이게 좀 답일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내년도에 대한 이 기조가 물론 이제 물가 지표가 3%대를 좀 초과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안 나오고 현재 수준의 한 2%대를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뭐 기준금리는 한 인하 폭들이 한 2회보다는 한 3회 정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대체적 시장은 한 2회 정도의 2회 미만의 어떤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인 어떤 관세 정책이 사실상 이 물가의 어떤 상방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단순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자의 이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로 좀 전환됐던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부담 요인들보다는 일단 관망 심리가 일부 좀 반영된 효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점진적인 국채금리가 좀 하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주시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